어린 시절, 그때 내 나이가 8살이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하며 매일 짐을 싼다. 벌써 며칠째다. 이렇게 싸놓은 짐은 아버지하고 일꾼 아저씨들이 우리 배에다 실른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짐을 싸놓는다. 아버지는 할머니 짐과 어머니가 싸놓은 짐을 나르고, 아저씨들은 우리 광에 있는 쌀가마니와 큰 조기를 절여놓은 가마니들도 모두 배에다 실른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너는 동생들 잘 봐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내겐 여자 동생 둘하고 남동생 애기가 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더 바쁘게 서두르고, 할머니는 밥과 간식을 또 만든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먹밥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나는 이상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어디 가? 비난 가야 된단다. 인민군이 곧 쳐들어온대. 인민군이 누구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할머니는 혼자 얘기하신다. 왜 이런 세상이 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 우리 할머니가 한 이 말을 내가 고향을 떠나 살면서 나 혼자 수없이 많이 한 말이다.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 요새 우리 동네는 어떤 군인 비행기들이 자주 폭격을 한다. 동네 사람들은 비행기 소리가 나면 모두 집으로 뛰어들어가 숨는다. 우리도 큰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숨는다. 폭격할 때 비행기는 완전 아래로 떠다니며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귀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내 동생들은 놀라서 막 운다. 할머니하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마루 밑에서 우리를 감싸 안고 귀를 막아준다. 오늘은 반장 아저씨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오늘 밤 안으로 꼭 피난을 가야 된다고 외친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들고 갈 짐만 남기고 벌써 배에다 실었다. 우린 할머니가 해놓은 밥을 먹고 아버지 말에 따른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배로 가야 된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너무 어리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더 서두른다. 나는 내 책가방을 메고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따리를 하나 더 들었다. 어머니도 아기를 업고 아기한테 필요한 보따리를 하나 더 들었다. 아버지는 긴 천을 묶고 등짐을 만들어 쥐고 동생들과 할머니를 챙긴다. 밖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다. 여자들은 아기를 업고 머리엔 보따리를 이고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처럼 등짐을 지고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며 간다. 내 친구들도 지나간다. 사람들은 우리 배를 타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배를 타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할머니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신다. 아버지가 기다리다 할머니 방문을 열고 지금 빨리 떠나야 돼요 하고 할머니를 부른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피난을 안 가신댄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너무 깜짝 놀라 보따리와 등짐을 내려놓고 할머니 말을 들어본다. 할머니는 이 전쟁은 곧 끝날 거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길어지겠느냐. 내가 남아서 이 집을 지키겠다. 그러니 어서 너희들만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오너라. 나는 이 아까운 집을 놓고 못 가겠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며 다시 설명한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만약 전쟁이 끝나면 그때 다시 오면 된다고 설명하며 사정한다. 그래도 할머니는 꼼짝도 안 하신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다시 등짐을 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너희들 먼저 배로 가야겠다. 그리고 제일 어린 동생을 안았다. 나는 내 아래 동생하고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간다. 우리 배는 크기 때문에 가까운 바닷가에 있지 않고 큰 부두에 있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다. 우리들은 어머니가 입혀준 솜 바지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오바도 입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도 꼈는데 부두로 가는 길은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난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참고 가자. 우린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먼저 배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벌써 많이 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도 열심히 뒤따라 온다.
이 어린 시절 우리들은 아버지하고 먼저 배에 도착해 아버지 방으로 가고 있었다. 이때 배 뒤에서 난리 났다. 어머니가 배를 타다가 바다에 빠졌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빠졌다는 소리에 동생과 등짐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가 떠내려가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두꺼운 손포대기로 아기를 업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빨리 작은 배를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어머니는 아기가 물을 먹지 않게 계속 손과 발을 움직이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등 뒤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 이때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헤엄 잘 치는 아저씨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도와준다. 그러자 작은 배가 도착해 어머니 있는 데로 가서 아기를 먼저 빼냈다. 우리 배에 탄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아기를 감싸라고 이불을 던져준다. 아버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어머니 몸에 묶여있는 아기 포대기를 풀고 어머니 손을 잡고 헤엄쳐 어머니를 작은 배에 태우고 아저씨와 아버지도 탔다. 배에 탄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모두 소리치며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배 위로 올라온 우리 어머니에게 담요를 둘러주고 난로를 피운다.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인사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을 배 타고 피난 갈 수 있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아버지도 저희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배에 난로를 피워 몸들을 따뜻하게 녹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와 우리도 난로를 피우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방 열쇠를 주며 우리 짐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준다. 그동안 아버지가 날라다 놓은 많은 짐들이 여기에 다 있었다. 아주 중요한 짐들이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아기가 울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너희들도 엄마 옆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빨리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올 때까지 절대 떠들고 울면 안 된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일러주고 급히 선장실로 뛰어가 내가 올 때까지 꼭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할머니를 찾아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뛰어 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배는 우리 아버지 배다. 우리 배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수백 명 탈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뛰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우리 식구가 마실 크고 작은 물통들도 많이 실어 놓았다. 나는 아버지 옷장을 열어본다. 아버지 옷장엔 아버지 옷과 이불들이 있고 아버지가 보던 큰 책과 작은 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잡고 가던 악보와 악기들도 있고 아버지하고 내가 공부하던 공책과 연필과 책들이 그대로 있다. 나는 아버지 변소로 갔다. 아버지 변소는 참 깨끗하다. 지난 여름방학 때 나는 이 배를 타고 아버지하고 우리 친할아버지 집에 갔었다. 그때 내가 바닷가에서 주워다 놓은 예쁜 조개 껍질과 작은 돌들도 그대로 있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다시 배 위로 올라왔다.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이젠 피난민들도 다 타고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만 남았다. 사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지금 앞에 있는 바닷물도 땅도 나무도 다 안 보인다.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왜 못 오시는 걸까? 나는 아버지가 뛰어간 곳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다.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옆에 있던 큰 배들은 벌써 다 떠나고 우리 배만 남았어요. 우리 배도 아버지하고 할머니만 오시면 금방 떠날 수 있대요. 아버지, 할머니하고 빨리 오세요. 그런데 이상하다. 왠지 조용하지만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내 생각과 똑같이 말한다. 왜 이렇게 조용한데 무섭지? 그래도 떠나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선장실로 뛰어가 아저씨를 불렀다. 아저씨, 이렇게 캄캄한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배를 어떻게 찾아요? 선장 아저씨는 걱정 마라. 너희 아버지가 부두에 오시면 내게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이 작은 불빛으로 이렇게 돌리며 신호를 주고받기로 했단다. 그런데 많이 늦어지는구나. 선장 아저씨도 아버지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선장 아저씨 옆에서 아버지가 보내는 신호를 보려고 같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멀리서 여러 개의 불빛이 보이며 인민군들의 소리가 들린다. 우리 배는 벌써 선장 아저씨가 배 불을 다 끄고 부두에서 조금 떨어져 아버지가 보내는 신호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군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빛이 부두 쪽으로 온다. 선장 아저씨가 급히 어머니 있는 방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다. 어머니는 선장 아저씨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아기를 안고 눈물을 닦는다. 어머니는 벌써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다. 나도 어머니 따라 울고 내 동생들도 운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울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눈물을 닦고 선장 아저씨 따라 다시 배 갑판 위로 올라왔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불빛은 점점 부두 가까이에 다가왔다. 선장 아저씨는 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미끄러지듯 배를 움직인다. 이때 내 가까이에서 애기 하나가 악을 쓰며 운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고 배에 엎드린다. 인민군들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 배 있는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총 쏘고 난리 났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 안 오면 모두 잡아서 총살이다. 애기 엄마는 우는 애기를 붙잡고 애타게 흔들고 달래지만 애기는 더 악을 쓰며 운다. 인민군들도 같이 악을 쓰며 부두에 남아있는 작은 배를 타고 우리 배를 쫓아온다. 총알이 우리 배 뒤에서 평평 소리내며 떨어지고 폭탄도 펑펑 소리내며 바닷물 속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애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큰 소리로 운다. 이때 애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엄마가 안고 있는 애기를 뽑아 바다로 던진다. 애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애기 따라 바다로 뛰어들고 아저씨도 그 뒤따라 바다로 뛰어들어간다.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한다. 아버지, 지금 부두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배는 부두에 없어요. 무서운 인민군들이 총을 쏘며 쫓아와서 지금 우리 배는 떠나고 있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나는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찾으며
울고 또 운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작은 배를 타고 우리 배를 쫓아오다가 애기 우는 소리가 멈추자 방향을 잃고 캄캄한 바다에서 우리 배를 향해 소리치고 폭탄과 총만 쏜다. 이제 우리 배도 완전히 방향을 돌아 앞으로만 간다. 인민군들의 총소리도 악을 쓰는 소리도 점점 멀리 들린다. 나는 떠나온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찾으며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 사람들이 나를 달래며 아가 울지 마라. 너희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너희들 곁으로 꼭 돌아오실 거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왔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전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애기와 애기 엄마 그리고 아저씨를 부르며 가슴 치면서 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목숨 버리고 고향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거야. 저 인간들은 누구야? 어떤 아저씨가 애기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애기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자식을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운다. 그 애기는 조금만 참아주지. 그러면 다 같이 무사히 떠날 수 있었는데 그 애기는 배가 싫은지 객실에서도 울고 여기 나와서도 조금 자다 깨더니 또 그렇게 울었단다. 어머니가 사람들하고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배 위로 올라왔다.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고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나하고 같이 운다. 전쟁과 피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다. 어린 시절. 지금 우리 배는 우리를 싣고 캄캄한 바다 멀리 자꾸만 떠나간다. 캄캄한 바다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무섭다. 어머니하고 나는 멀어져 가는 부두를 바라보며 계속 울고 있다. 사람들도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운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니까 캄캄한 배 안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는다. 어머니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기 때문에 작은 램프에 불을 켜놓고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가려놓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놓고 간 등짐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간식을
꺼내주며 너도 먹고 동생들도 챙겨줘라. 나는 멀미 나서 못 먹겠다. 나는 어머니 말대로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과 간식을 동생들하고 같이 먹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나는 눈을 떴다. 배 안이다. 어머니 혼자 애기 젖을 먹이고 있다.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다. 꿈이다. 나는 꿈을 꿨다. 어머니, 나 아버지 꿈 꿨어. 여기 배가 아니고 우리 집인데 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같이 있는 꿈이야. 어머니, 이 사람들 다 내리고 나면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 있는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돼? 가자. 나는 어머니한테 졸랐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만 듣고 그저 바라만 본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한테 오는 중일 거야. 어떻게 와? 지금 우리 배는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나는 또 울음이 터졌다. 그리고 또 물어본다. 어머니, 우리 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랑 할머니도 안 탔는데. 나는 계속 울며 물어본다. 어머니가 애기 젖을 먹이며 애기 옆으로 오라고 한다. 그리고 내게 말해준다.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다른 배 타고 우리한테 꼭 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어느새 날이 밝고 해가 떴다. 내 동생들도 깨서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찾는다. 어머니는 내게 한 말을 내 동생들에게 똑같이 말해준다. 어머니는 뱃멀미가 나서 많이 토했다.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동생들하고 아침밥을 먹고 할머니가 싸준 다른 간식도 먹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어놓은 물통에서 물을 따라 동생들도 주고 나도 마시고 어머니 물도 따라 놓았다. 어머니하고 나는 웃음이 없어지고 눈물이 많아졌다. 선장 아저씨는 밤새 타고 온 배를 어느 부두에 세우며 아침 식사들도 하고 소변 대변도 보라고 한다. 아저씨들이 부두에 밧줄을 메고 배에 달려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다. 이 부두에는 배가 하나도 안 보인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려고 아기를 재우고 배 갑판 위로 올라왔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런데 정작 주인 양반과 할머님이
같이 타지 못해 마음이 안 좋고 송구하다고 말하며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주인 양반은 하늘이 도와서라도 무사히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이 빌겠습니다. 어머니가 인사를 받으며 또 운다. 주인 양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주고 우리 동네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에겐 축구를 배워주고 노래도 만들어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는 웅장한 행진곡이 많았단다. 그리고 주인 양반은 우리 동네에 작은 학교를 세워 글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글도 깨우쳐 주시던 분입니다. 이 배 타고 같이 피난 가자고 주인 양반이 다니며 알려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처음 들었다. 고향에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찾아왔었다. 오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 본용이고 우리 어머니 고향은 황해도 해주시에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21살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단다. 그때 어머니 나이는 19이었고 나를 21살에 해주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2년 후에 내 아래 동생을 낳았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내 동생까지 낳고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울면서 따라 나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내 동생만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놓고 가면서 무척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많이 미안했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내가 5살 되던 해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났다.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는 내가 부모하고 아주 헤어지게 될까 몹시 걱정하시다가 외삼촌이 나를 업고 해주에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때 외삼촌은 학생 청년이었다. 그날 외갓집 식구들은 나를 보내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아예 병이 나서 오랫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고 한다. 그날 삼촌은 나를 업고 하루 종일 시골길을 걸어 우리 집으로 갔다. 나는 삼촌 등에 업혀 잠도 자고 이모들이 배워준 노래도 부르며 삼촌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은 안 난다. 우리 삼촌은 키가 크고 몸이 날씬하다. 삼촌이 나를 업고 걷다가 힘들어 쉴 때마다 나를 안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우리 삼촌은 우리 어머니 바로 아랫동생이다. 삼촌이 우리 집 앞에 왔을 때 나를 내려놓고 이제 집에 다 왔다. 아프지 말고 예쁘게 잘 커라 하고 안아주었다. 그날 삼촌하고 나는 집에 늦게 도착했다. 아버지는 내가 온 것을 알고 신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번쩍 안으며 이제 왔구나 했단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내가 보고 싶다고 데려오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외할머니 생각에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내가 삼촌하고 집에 왔을 땐 어머니 옆에 2명의 내 동생이 있었고 친할머니도 계셨다. 나는 집이 낯설어 신도 안 벗고 삼촌 손을 잡아 끌며 우리 할머니한테 가자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단다. 아버지가 이런 나를 보며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 그날 나는 삼촌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삼촌하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 삼촌은 잠을 자는 척하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나가 삼촌이 떠날 때까지 놀다가 들어왔는데 너는 그대로 아버지하고 친해졌다고 어머니가 말해준다. 나는 너를 잘 봐주지 못했다. 집에 할머니도 계시고 내 동생들이 2이나 있어서 어떤 날은 내가 동생들을 다 밀어내고 나한테 오겠다고 울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너를 안고 업고 달래며 너를 맡아서 키웠다. 그때부터 너는 아버지만 따라다녔고 잘 때도 아버지는 너를 꼭 데리고 잤다. 너는 자주 아팠는데 내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가 밤새 간호해 주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들이 아버지 옆에만 가도 너희 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고 떠밀고 하며 아버지 옆엔 얼씬도 못하게 하며 울었다. 울 때도 너는 아버지만 찾으며 울었다. 아버지는 내가 동생들을 야단칠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면 너는 그 말이 서러워서 아버지가 달래줄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할머니가 듣고서 혼내지 말고 달래줘라. 엄마는 제 차례가 안 오고 아버지마저
동생들한테 뺏길까봐 그러는 것 같다. 아버지는 밖에 볼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를 꼭 데리고 다녔다. 내가 나보다 아버지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 나는 어머니하고 일 다니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나는 이 전쟁이 일사후퇴라는 것도 커서 알았다. 일사후퇴. 이 전쟁은 우리 고향과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모두 빼앗아갔다. 이제 우리 고향은 다시 갈 수 없는 무서운 동네로 변한 것 같다. 우리 배가 또 어느 부두에 섰다. 나는 우리 배가 얼만큼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냥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너도 배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선장 아저씨 따라 내려가서 바람 좀 쏘이고 걷다 오라고 한다. 나는 어머니 말대로 선장 아저씨 따라 아저씨 애들하고 배에서 내렸다. 햇빛이 따뜻하지만 오늘도 많이 춥다. 나는 이렇게 다녀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 선장 아저씨 애들이 부럽다. 바닷가엔 하얀 모래와 하얀 조개 껍질들이 아침 햇빛에 반짝거린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무척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싫고 슬프다. 나는 혼자 모래 바닷가를 걷다가 몸을 꼼짝 못하고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 죽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다. 어머니는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저씨하고 빨리 오라고 부른다. 나는 울며 선장 아저씨 따라 배 위로 올라갔다. 선장 아저씨도 보고 애들도 다 봤다. 죽은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누워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죽은 사람 본 이야기를 하며 무서워서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아버지 변소로 가서 아버지가 길어다 놓은 물통에서 물을 따라 내 눈과 손을 깨끗이 닦아주고 기도를 배워준다. 지금부터 너를 무섭게 하는 것과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라.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 나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매일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서운 것도 물리쳐 달라고 했다. 우리 배가 또 어느 부두에 섰다. 그런데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짐을 가지고 배에서 내린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야? 연평도래. 여기는 인민군들이 없어? 그런가 봐. 우리 식구는 아버지가 없어서 배 안에서 안 내리고 있는데 선장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와서 제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할머님하고 주인 양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짐만 가지고 며칠간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하고 나는 선장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도 간단히 짐을 챙겨 사람들하고 배에서 내렸다. 어머니하고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따라 어느 학교 교실로 들어갔다. 벌써 피난민들이 많이 와 있다. 교실엔 난로도 뗀다. 우린 추운 밖에 있다 들어오니까 참 따뜻하다. 우리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리 하나씩 맞는다. 우리는 아기가 있다고 난로 옆 따뜻한 곳으로 준다. 그런데 바닥엔 전부 가마니가 깔려 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가마니 위에 앉혀놓고 지금 우리는 피난 나왔어.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만날 때까지 여기서 밥 해 먹고 잠도 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거든. 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나는 다 알아듣고 기쁘다. 그런데 사람들이 밥을 해서 먹는데 반찬은 새우젓 한 가지다. 우린 밥솥도 쌀도 반찬도 옷도 이불도 모두 배에 두고 내렸다. 어머니가 동생들을 나한테 맡기고 쌀과 냄비와 뚝배기, 이불 등을 몇 가지 사가지고 왔다. 우리도 밥을 했는데 반찬은 새우젓 하나다. 어머니는
새우젓이 짜니까 물을 많이 넣고 끓였단다. 그래도 짜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새우젓이 짜니까 밥 한 숟갈 먹고 새우젓은 숟갈 끝에 빨리 꾹 찍어서 먹으란다. 앞으로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피난 생활이야. 나는 알아들었는데 내 동생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바닥이 아프다고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던 생각이 난다. 여기 피난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먹고 산다.